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자, 그리드 파일 열어주신 다음에, 자, 이 파일은 차후에도 여러 번 사용하실 테니까 여러분 이거 필요하면 또 만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Save as. 자, 기존의 틀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 있다면 그거대로, 아니면 프로젝트가 있다면 프로젝트 기준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직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습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다가 그래픽 중에 웹이라는 파트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웹,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메인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여기 웹이라는 자리에다가는 뭐 사이트명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할 건데 뭐 저랑 똑같이 안 하고 다른 개념으로 저장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당부드리는 건 AA, BB, CC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끝내셔도 되고요. 저는 몇 번 저장할지도 모르잖아요, 또. 뭐 첫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뭐 약간 업데이트하면서 쓰는 것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하신다면은 넘버링도 달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파일은 그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건데 버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저장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되셨다면 틀 잡기 전에 스와치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스와치를 열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컬러가 몇 개가 들어가 있긴 할 거예요. 물론 당장 프로토타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이런 컬러에 대한 내용들은 필요가 없으니 지우셔도 관계는 없을 거고요. 아니야,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으니 남겨놔야 돼 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두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본 어떤 내용들은 따로 담아서 옮기기도 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 기본 그레이 컬러가 필요하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이러한 컬러 개념이 아니라 회색 톤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짤 수 있는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미니루도.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는 그레이 컬러의 이 형태조차 없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책자에 보시면, 자, 여기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죠.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에 대한 샘플링이 들어 있고요. 이러한 컬러 샘플링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자, 컬러 북 쪽에 가시면 다양한 컬러를 꺼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펜타컬러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꺼내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쓰는 방법이 이래요.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자동으로. 이것도 쓰면 되겠죠. 단 이렇게 만든 아이들은 컬러 패널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해당하는 회사에, 이건 팬톤 거니까 팬톤 회사에 지정한 어떤 컬러 명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그대로 쓸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깨셔야 된다. 흔히 말해서 풀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옆에 있는 둘 중에 하나 뭘 눌러도 거의 같아요. 이렇게 변환이 돼서 네,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는 자, 이런 식으로 꺼낸 아이가 아니라 나는 직접적으로 이런 그레이톤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컬러를 하나 만드시고 레이어가 잘못 선택되어 있었네요. 컬러에 박스를 하나 만드시고 이 아이에 들어가는 컬러를 직접적으로 명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난 몇 단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서 이 사이를 뭐 블렌드 툴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일일이 하나하나 지정하시든지 여러분이 쓰시기 편한 방법으로 어쨌든 컬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컬러들을 면으로 생성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썼을 때 컬러들이 일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어두운 색과 가장 밝은 색깔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컬러들은 일률적으로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아예 흰색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완전히 제로인 블랙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저는 제로 컬러는 잘 안 써서 빼고 그 윗단계부터 들어가는 컬러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제일 제로인 블랙도 쓸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컬러들을 선택을 해서 등록하는 방법. 오른쪽에 일부러 블랙과 화이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룹, 스와치에서 뉴 그룹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선택한 아이들을 등록하겠다라고 표기할 수 있게 해놓고요. OK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이 아이는 없어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제일 블랙인 아이와 제일 화이트인 아이까지 포함돼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두 개를 빼놓은 거고 바텀으로 하시면 돼요. 네. 위에 거 누르시면 이렇게 온리 그룹만 들어가게 돼요. 자, 화이트랑 블랙도 쓰실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같이 첨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보시고 따로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어? 웹 컬러가 있다면 그거를 등록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당장은 프로토타입 틀만 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레이톤 말고는 따로 빼진 않을 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에 뭐 쓰면 포인트 컬러 아니면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 컬러 한두 개 정도만 등록을 하겠죠.
자, 이제 컬러를 등록해 놓은 상태니까 그 다음에 내용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내용물들도 그냥 만드시는 게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아이가 어느 정도 하나의 그 폰 자체에서 보여주는 화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딱 얼만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율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화면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크기, 그 다음에 768이라고 하는 거를 뭐 스마트폰에 가로형을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태블릿의 세로로 볼 거냐라고 기준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뭐 대부분 768은 스마트폰의 가로보다는 타블렛의 세로형을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1280 같은 경우도 타블렛의 가로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는 뭐 노트북의 좀 작은 사이즈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600, 그 다음에 1920 마찬가지로 이런 딱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보여준 어떤 화면의 기준 크기라는 개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해당하는 요 각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형태 정도는 밑에다가 뭐 가이드라인으로 라인을 만들어서 구분을 하시든지 박스로 만들어서 구분하시든지 해서 좀 지정을 해놓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 피그마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소한 재생 버튼을 딱 누른다던가 어떤 크기를 확인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규격이 있다면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요 320이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를 놓고 봐야 되느냐 찾아봐야겠죠. 앞전에 알려드렸던 사이트도 있고요. 또는 디바이스 사이즈라고 그냥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사이트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저는 그냥 스크린 사이 .is라고 하는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는 사이트에 왔고요.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도 일단 320 기준으로 놓고 봤으니까 이 안에 320 기준으로 놓고 보는 디바이스 규격을 좀 보긴 봐야겠죠.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보시면 다양한 환경들이 나와 있는데 100% 똑같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쭉 넘어가서 보다 보면 310의 경우엔 뭐 480으로 보겠다. 옛날 아이폰 3GS 같은 경우 또 다른 몇 가지 기종들도 확인해 보시다면 어떤 그러한 비슷한 아이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100% 똑같이 당장 유격 보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일률적으로 비율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16대 9나 18대 18대 9 정도의 비율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6대 9 정도 비율로 만들어서 좀 더 늘어나는 건 알아서 좀 더 조절하는 어떤 규격을 계산할 거야.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긴 아이를 만들어서 디바이스 환경이 좀 작으면 좀 잘라지게 안 보이는 부분을 추려서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요즘 나오는 디바이스들이 대부분 18대 9 정도 와이드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아직은 뭐 비슷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그쪽이 좀 대세인 것 같으니까 18대 9 정도로 만들어서 작은 화면들은 좀 더 비율을 그냥 작게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가지고 320이니까 저는 가로값을 320에다가 18대 9라고 하는 건 사실 2대 1이니까 2배죠. 640으로 박스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박스를 정렬해서 아트보드 기준으로 바로 뒤에 있는 아트보드 선택하고 기준을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단축키 D를 눌러서라도 어쨌든 요 틀 하나가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난 그래도 조금 더 굵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선의 굵기를 조금 더 굵게 만들어서 어떤 모양이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8. 768의 규격의 경우는, 이건 뭐, 768은 제가 그냥 아이패드 7.9인치였나? 요거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4대3 비율인가? 아니다. 미니는 길죠? 어쨌든 768에 1024였나?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디바이스일 겁니다. 자, 잘 모르겠으니까 또 찾아가서 타블렛 규격으로 놓고 또 확인해 봅니다. 자, 픽셀 퍼 인치 부분을 보시면 뭐 해상도 몇인지 나와 있는 DPI가 나와 있고요. 디바이스 가로값 보시면 여기에 768이 있고 1024라고 아이패드 미니는 대놓고 써 있네요. 이걸 봐야 되군요. 디바이스 위드. 아까 딴 거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쭉. 자, 그러면 1024라고 파악을 했으니 아이패드 미니를 기준으로 했던 거니까 여기도 박스를 자, 아트보드 선택을 정확하게 하고 박스를 768에 1024라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정렬을 해줍니다. 일부러 전 스트로크를 바깥쪽 얼라인 스트로크를 바깥쪽으로 잡아놨어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1280으로 잡을 겁니다. 자, 1280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타블렛들이 좀 더 많겠죠. 그럼 타블렛 중에서도 자,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높이 값을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디바이스 가로값이 1280이라 써있는 거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1280이 있는가 없으면 다른 거 보셔도 되지만 보면 높이 가로값을 800으로 보고 있네요. 자, 768짜리도 있습니다. 자, 근데 둘 다 엄청 옛날 거군요. 요즘 거는 또 없나? 자, 특별하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높이값이 아니라 가로값 위주로 볼까요? 자, 가로값 넓은 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쭉 놓고 봤을 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대략 800 정도로 일단 잡겠습니다. 더 작은 아이도 있는데 큰 위주로. 그러면 선택해서 1280에 800으로 잡을게요. 자, 방금 전에 그 사이트는 논리픽셀과 물리픽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자, 처리를 했고요. 1600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달라져요. 사실 1280에서도 비슷하게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타블렛이 있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썼고 1600 같은 경우는 뭐 타블렛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PC라는 형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PC에서는 몇 군데가 잘리게 돼요. 대부분. 가장 대표적으로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줄. 실제로 여기도 그렇죠. 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애기도 하고 띄우기도 하지만 또 맥을 쓰시는 분들의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만큼을 또 나눠놓고 보인 상태에서 쓰시는 분들 많고요. 또 위쪽 보면 브라우저에서 주소 표시줄과 여러 가지 작은 메뉴들이
어느 정도는 또 구성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일부와 아래쪽 일부를 자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이 정도 규격을 브라우저의 어떤 화면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키보드 F12를 딱 누르면 무조건 꽉 차게 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면서 만들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600이라고 하는 환경도 우선 보겠습니다. PC를 놓고 봤을 때, 자, PC가 1600 정도로 놓고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약 900 정도 나옵니다. 물론 옛날 뭐 노트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아이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요거를 살짝 보면 900. 근데 1440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아요. 똑같이 900이에요. 맥북. 그럼 요런 아이들을 놓고 보면 아, 900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박스를 1600에다가 900 정도로 디바이스 규격을 만들어 놓고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이시는 환경에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빼고 화면에 담을 수 있는 구성도 고려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넣되 빽빽하게만 안 넣으시면 돼요. 디자인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막 넣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다 넣는데 버튼이 막 여기가 있어. 인디케이터가 여기가 있어. 글도 막 여기다 꽉 차게 막 다 채워놔요. 이렇게. 더보기가 여기가 있고. 메뉴가 로고가 여기 있는데 쭉 메뉴 들어가 있고 추가적인 항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빈 공간이 없는 거죠. 뭐 여유가 없이. 그럼 줄어들어도 일부가 잘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고 만드셔야 된다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920은 모니터 사이즈 다 알고 계시죠? 1920에 1080.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제 모니터는 1920에 1200이던데 왜 그래요? 16대 10 비율의 모니터라 들었습니다. 100%다 똑같다고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은 감안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나는 이제 각 디바이스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화면에 하나에 당장 보이는 크기를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판단이 되기 시작하겠죠.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박스를 그냥 단순하게 컨트롤 숫자 5번을 딱 누릅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바꿔놓고 진행하는 편이에요. 익숙이 돼서. 아니면 아예 없이도 해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으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이는 이 모든 디바이스들을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냥 디바이스 프레임이라고 써놓으면 그냥 기계 규격에 대한 어떤 형태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차후가 됐을 때 필요 없으면 끄면 되는 거고 켜면 되는 거고